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기능의사 닥터준입니다.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. 펜타일에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될 가정의학과 전문의신 이용주 원장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앞으로 펜타일 의원에서 근무하게 될 이용주라고 합니다.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네. 사실 기능학이라는 그 길이 되게 쉽지 않은 길이고 또 공부할 것 되게 많잖아요. 이용주 원장님은 암 환자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뭐 책도 내시고 막 논문도 내시고 뭐 암 환자를 많이 보시고 했던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원장님 일단 의사가 왜 되셨으면 뭐 가정이 되신 것도 궁금하고. 이전에 이제 할머니께서 저를 고등학교 때까지 키워주셨는데요. 제가 입시할 무렵쯤에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. 가족들도 잘 못 알아보시고 아파하시고 그랬는데 진로를 선택할 때 그게 좀 큰 계기가 됐던 것 같고, 친할머니도 치매에 걸리셨고 외할머니도 치매에 걸리셨는데 두 분이 저를 고등학교 때까지 다 돌봐주시면서 같이 살면서, 그래서 이제 인턴 생활하고 전공의를 선택할 때 내과 계열 이런 인턴을 돌면서 위급한 환자들이나 좀 중증 환자들을 돌봐드리는 게 좀 매력적인 일인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다가 또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질환만 있는 환자분들은 또 없으시니까 내과 계열 질환도 있으시고 외과 계열 질환도 있으시고 나이가 드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질병이 같이 찾아오고 아기들도 있고 소아들 이렇게 좀 다양한 환자들을 보는 게 매력적인 것 같아서 가정의학과 수련을 이제 받았습니다. 암 호스피스를 되게 오래 하셨던 한 7년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뭐 암 환자들의 어떤 뭐 마음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거라든지 뭐 이런 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느끼셨겠어요.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문의를 땄으니까 미천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트레이닝 받은 또 배운 거를 마음껏 환자들한테 저도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펠로우십을 시작을 했는데, 배운 거를 사실 다 적용하기는 말기 암 환자분들은 좀 특수한 케이스라서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더라고요. 환자분들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더 많았고요. 또 특수한 경우다 보니까 가족분이라든지 사회적, 경제적인 문제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, 어떻게 보면은 좀 전인적인 돌봄이, 전인적인 치료가 호스피스 완화의료라고 할 수 있는데 7년 동안 진료도 많이 배운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제 스스로가 많이 변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. 그 선생님 그 암 호스피스 완화 쪽 완화 연구에 그쪽으로도 보니까 뭐 계속 활동을 많이 하셨고 맞습니다. 이제 회장도 하셨고 허발 메디슨 이런 거를 배우셨나 봐요. 그린 허발 뭐 이런 게 뉴질랜드에서 뭘 공부하셨어요? 몰에서 그 허브 제품들을 가지고 계셔서 되게 반갑더라고요. 제가 2013년, 14년도였던 것 같은데요. 호스피스 센터 메인 잡이긴 한데 대학원도 다니고 또 가정의학과 일도 같이 하니까 주임 교수님께서 통합의학을 하셔가지고 기능의학도 같이 하시잖아요. 그래서 뉴질랜드의 그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허브 메디슨 테라피스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신 거예요. 우리나라에. 그래서 저희가 일기 수료생이었는데 저희 병원 세미나실에서 한 6개월 정도 매주 주말마다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필습도 하고 뭐 시험도 보고 제품도 만들어 보고 적용도 하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, 허브가 너무 다양하잖아요. 동시에 또 이제 그런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제 좀 깊게 배운 것 같습니다. 사실 환자분들이 그런 허브에 관심은 많은데 그거를 의사들이 잘 모르니까 질문을 잘 못하세요. 근데 이제 그런 걸 의사들이 좀 알고 있으면 환자분들이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허브 동지를 오랜만에 뵈니까 좀 반갑고 또 저 관심 있는 게 이제 쓰신 책 중에서 그 암 생존자 진료 매뉴얼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책을 이제 다 쓴 건 아니고요. 그 중에 이제 섹션별로 나눠서 병원별로 집필을 하게 되었는데요. 암 생존자라는 개념이 그때 좀 생소했는데
그때 당시 정의는 이제 암을 진단받고 살아계신 모든 분들이라고 정의를 하니까 말기라든지 사기 환자분들도 암 생존자라는 그 정의에는 포함이 되셨는데요. 사회적 정의로는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은 말기 환자분들은 좀 따로 독립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인식이 생기는 것 같고, 지금은 암 경험자, 완치자, 암 생존자 좀 다양하게 불리긴 하는데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일상생활도 가능한, 치료도 가능하신 분들을 좀 암 생존자라고 저희가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. 또 헬스케어 영성이라고 하는 또 책도 같이 쓰셨는데, 영성과 그다음에 어떤 암 환자의 그 진행 과정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건데, 진료실은 되게 이제 짜게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책을 쓰실 정도면 고찰을 많이 하신 거거든요. 논문도 쓰시고, 아 이런 것도 하셨구나. 저는 속으로 좀 감탄을 많이 했거든요. 병원에서 잘 해주지 않는 부분이지만 환자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. 다니다 보면은 진료라든지 과학적인 분야가 저희 이제 직업이긴 하지만, 제가 이제 담당하는 환자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족분들의 애도라든지 환자분들의 안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는데, 그래서 학위 논문을 자연스럽게 좀 그런 쪽으로 쓰게 됐습니다. 관심을 가지게 됐던 시기이기도 하고요. 개인적으로도 또 그래서 환자분들이나 이런 업무를 통해서 많이 좀 차분해지고 제 스스로 이제 안녕을 찾은 거죠.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영성에 대한 것도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보고 많이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. 배우시고. 제가 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, 기능학을 어떻게 해서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서. 이제 이 가장 큰 공통점이나 교집합은 그런 것 같아요. 일단 둘 다 컨벤셔널 메디슨으로 해결이 안 되는, 맞아요. 전인적이고 전체를 봐야 되는, 보이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새롭게 또 접근을 해야 되는 분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환자분한테 적용하는 기능의학적인 뭐 영양이라든지 약제들 이런 것들도 다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. 또 그 외에도 이제 통합적으로 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영성도 있고 아로마도 있고 다양하지만,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게 컨벤셔널 메디슨. 그 당시로 보면은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상태는 아니고, 환자분들의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기능의학의 좀 핵심이잖아요. 병원을 돌아다니고 진료를 봐도 해결되지 않는 불편한 문제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원인들을 알아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드리는 어떤 원칙적인 베이스가 이제 같다고 생각을 해서 기능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, 또 주임 교수님께서 기능의학 파트를 하나 주셔가지고 간서요법 섹션을 4년 동안 제가 또 실습을 오면은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열려 계신 주임 교수님이셨네요. 네, 맞습니다. 아니 무슨 AI 연구도 하셨어요? AI 연구. 무슨 연구인지 궁금한데. 이후에 또 제가 이직을 하게 된 곳은 건강검진센터잖아요. 또 이제 분야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 전 분야는 임종에 가까운 분들이라면 이번에는 건강하신 분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매년 체크업을 하시는 건데, 소장님이 카디올로지 이제 교수님이신데 같이 연구를 하게 또 됐습니다.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뇌혈관 질환, 중증, 만성 질환들을 건강검진할 때 가장 큰 핵심이 암이 있느냐, 중증 만성 질환이냐 이런 걸 조기 발견하는 게 저희 건강검진의 어떤 목표잖아요. 그 중에서 중증 만성 질환에 대해서 또 암에 대해서 환자분들의 데이터가 있으니까요. 그런 것들을 AI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서 병리학적이라든지 혈액 검사라든지 진단을 받게 되는 수치 이전에 물도 100도씨에서 끓듯이 80, 90도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 분들을 이제 더 미리 예측하고자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적용을 했고, 그런 게 이제 국책 사업으로도 뭐 닥터 앤서라는 또 큰 프로젝트도 있었고요. 셀바스라는 프로젝트도 있었고 한데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동을 해주셨고, 전부 다 우리 저 남자 의사들이 다 이실해가지고, 저도 이시고 이석 원장님도 이시고 이용주 원장님도 이시고 뭐 이거 다 이실해가지고 좀 헷갈릴 것 같은데 고민을 해봐야죠. 얼굴 보고 구별하셔야 될 것 같은데.
이제 그러니까 12월 달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진료를 시작하시니까 네. 빠르면 10월 말이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11월서부터는 아마 전화하시면 예약이 되실 겁니다. 뭐 이용주 원장님 그러니까 암 쪽이라든지 뭐 기능학 쪽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해주시면 예약이 가능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늘 같이 근무하게 되신 우리 펜타일의 이용주 원장님 오늘 소개해드렸고, 또 원장님이 지금까지 느꼈던 경험이라든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. 다음에 또 모시고 좋은 또 의견,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들 건강하세요. 건강하시고요. 네. 네.